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반려동물의 질병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의 와벳입니다. 오늘은 안과 관련해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우리 아이 눈이 뿌얘졌어요. 백내장 아니에요? 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의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간단하게 안구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안구의 안쪽에는 수정체라고 불리는 렌즈가 존재해요. 빛을 받아서 모아준 다음에 그 빛을 뒤쪽에 망막으로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이죠. 이 렌즈가 병적으로 뿌옇게 변해서 빛을 투과시키지 못해 시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령견, 노령묘에서만 다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노령성 백내장뿐만 아니라 특히 길고양이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영양결핍에 의한 백내장,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생긴 백내장, 외상이나 안과 질환에 의한 백내장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한 유전적으로 백내장이 많이 일어나는 품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키우시는 비숑이 가장 많습니다. 어린 나이, 즉 2살에서 6살 사이에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진행 속도도 아주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비숑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은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초기, 미성숙, 성숙, 과숙의 단계로 나뉘는데요. 사실 이 단계는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통해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 백내장인가? 라고 인식할 정도가 되면 보통은 2단계 이상이거든요. 이때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백내장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고 백내장이라면 어떤 단계인지, 다른 안군의 합병증은 없는지, 수술이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셔야 해요. 백내장을 진단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들이 많이 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쉽게 슬릿 램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암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다니시던 동물병원에서 처음으로 백내장을 진단받으셨다면 이후 정밀 검사는 안과 전문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때 백내장과 핵경화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호자분께서 육안으로 아이의 눈을 바라봤을 때 뿌옇게 보이는 것은 둘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핵경화증은 수정체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노령성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백내장에 비해 시력 소실도 아주 제한적이고 염증이나 2차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아주 적기 때문이에요. 물론 핵경화증에서 백내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눈이 뿌옇게 보인다면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고요. 핵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오예 하고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백내장과 핵경화증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를 공부해서 스스로 직접 하려고 하지는 마시길 바랄게요. 백내장과 핵경화증을 구분하는 것은 치료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내장의 치료법은 수술 외에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요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면 백내장 치료 안약을 사용해서 눈이 다시 투명해졌다느니 하는 후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혹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서도 백내장 치료 안약은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백내장 치료제라고 불리는 안약이나 영양제 등은 항산화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내장이 좋아지지는 않고 진행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전문 병원에서도 백내장 안약을 추천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추천해 드릴게요. 백내장 수술 방법은 안구 내에 있는 수정체를 흡인하여 제거하고
인공 렌즈를 삽입해주는 수술이에요. 일반적으로 백내장 1단계에서는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요. 수술은 2단계에서 3단계일 때 추천됩니다. 4단계에서는 수술의 성공 확률이 조금 떨어지고 수술 후 합병증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겠죠. 2단계 이상이어서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아이가 너무 고령이거나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비용에 대한 문제로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안약 치료로 계속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안약은 백내장 치료 안약이 아니라 백내장으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을 치료하는 안약이에요. 백내장이 지속되다 보면 안구 내부에 홍채나 망막 등의 염증이 생기는 이른바 포도막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포도막염은 통증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녹내장을 일으켜서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포도막염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계속 관리해 주셔야 해요. 백내장의 가장 주요한 증상은 시력소실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꼭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에 비해서 시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사람의 교정 시력을 1.0 정도로 본다면 강아지, 고양이들은 0.2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청각, 후각, 촉각 등이 훨씬 발달되어 있죠. 시력이 없는 아이들도 사람에 비해서 쉽게 적응하고 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백내장이 진단되었을 때 수술을 통해 교정하고 시력을 되찾아준다면야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수술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약으로 합병증을 차단한다면 잘 관리가 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의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짧고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의 와베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